그래서 이렇게 미분류라고 돼 있는 칸에 착착착착 쌓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는 굉장히 단순해요. 201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이상한 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점들이 많았어요. 특이한 현상들이. 그래서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미분류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였어요. 각 후보별 총 득표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우선 기표된 표는 투표지 분류를 통과하는데 1차적으로 기계가 정상으로 카운팅한 분류표가 있고요. 여기에 정상표지만 기계가 인식을 못해서 미분류로 처리한 표가 있어요. 이 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를 통해서 유효표가 됩니다. 총 득표수는 기계가 정상 분류한 표 플러스 미분류로 토해낸 표 중에 수검표를 통해서 정상표로 판독된 표 합쳐진 거죠. 기계가 나는 분류할 수 없다고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저는 지금은 조지아 서던대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자랑. 파파이스가 대선에 대한 퀴즈를 내주고 그러셨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 남구에 같은 경우에 분류표에서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미분류표에서는 30% 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미분류표에서 후보 1표한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경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가 박빙이었어요. 0.1%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미분류표를 보니까 18.1% 포인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데이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혼자는 좀 힘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오타와에 있는 세사모 거기서 어떤 리서치를 잘 하시는 분이, 이분이 저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된 통계학자는 사실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플럼버스 달걀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여기 와서 통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석사, 박사 역사 공부했고 현재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애정트 프로페서로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받은 건요, 지난 4월이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주시는 분이 미분류와 분류표에 조금 이상한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후보 1은 분류표나 미분류표나 비슷한 퍼센트를 받았는데요. 근데 후보 2의 경우는 분류표에서 받은 거보다 한 10%에서 15% 덜 미분류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빼기는 하신 거죠. 그렇죠? 후보 둘 사이의 차이를 빼기로 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한번 봤어요. 나누기로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율을 본 거예요. 그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거기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어려웠고. 발견했던 거라고는 빼기를 했더니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득표했네? 현 박사님이 하시는 것은 상대 비율을 구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칙이 나오는지를 눈여겨본 거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에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몸무게가 작아야 되고, 그런데 몸무게 따로 키 따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BMI라는 그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50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로 나눠버리면은
거기서 비율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비율을 가지고 이 사람 조금 뚱뚱해 아니면 정상이야라고, 그게 이제 BMI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 간의 차이를 안 보기 위해서 비율을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그 다음에 미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근데 이 네 가지 숫자를 따로따로 하려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특징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기를 3번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relative ratio라고 해서 K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분류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과 분류표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이 같아야만 돼요. 예를 들자면 스캐너는 굉장히 빠른 카드 리더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그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물을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빨갛고 파랗고 입자를, 아주 작은 입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출구는 96 사이즈고요. 다른 출구는 쬐끄만 사이즈 4가 되는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으면은 출구가 넓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한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출구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출구에서 나온 거에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의 비율을 보고 작은 거에서 나온 그 물에서 파란 거하고 빨간 거의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임의로 큰 출구로 가거나 작은 출구로 빠지는 거니까 어느 출구로 나왔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는 아까 우리가 비만도를 조사할 때 BMI 썼죠?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고 분류하는 컷오프에 해당되는 거예요. 1에 정확히 1은 될 수가 없겠지만 1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고 1에 가깝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통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런데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51개의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전유를 했죠. 와, 그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단 하나의 숫자가 탄생한 거죠. 만약에 5대 양쪽이 다 팽팽한 지역, 5대5가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다. 미분류표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가 6대4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가 더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대 30으로 이긴 지역을 봅시다. 미분류는 어떻게 나오냐? 78대 22로 박근혜 후보가 더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6대4로 이겼어요.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미분류도 6대4가 나와야 되는데 1.5의 비율 5대5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구멍에서는 큰 구멍에서의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비율에 비해 빨간 구슬이 항상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나와야 될 표보다 문재인 후보는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는 늘어났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고 계층과 무관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나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기준과도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모든 개표소에서 단 하나의 숫자 1.5로 수렴되는 비율로 이루어졌다.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2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ratio other than 1 suggests that it is not random. But what does it mean for it not to be random? The evidence is very strong that the equipment and software are failing to correctly interpret ballots for different candidates at different rates.